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거버넌스 라운드 테이블의 진행을 맡게 된 손도연이라고 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거버넌스 라운드 사피는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다중심 탈중앙 구조를 지향하며 거버넌스의 물리적, 주제적 확장을 시도하는 거버넌스입니다. 라운드 사피 안에 소속된 라운드 더 테이블은 서로가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영상 콘텐츠를 청년예술청 사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합니다. 주로 예술 현장에서 회자되는 주제들을 수면 위로 꺼내어 서로의 연결 지점을 확인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저희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예술과 예술 생태계입니다. 살아오면서 어떻게 예술인으로 정체하게 되었는지, 어떤 요소들이 예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술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등 폭넓은 주제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손도연이라고 하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라운드 테이블 활동하시는 최수정님과 섭외자분들 3분으로 총 5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경영과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정엽이라고 합니다. 이번 테이블에서 이제 예술 생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고 알고 왔는데요. 그 각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되게 유의미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하는 김도후라고 합니다. 저는 주제로는 주로 퀴어나 페미니즘이나 사랑을 담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 퍼포먼스나 설치 위주의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세라라고 하고요. 연극 장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드라마터그도 하고 뭐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정입니다. 순수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연주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영역의 분들을 가까이서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 참여하시기에 앞서서 사전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작업 기획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각자의 영역에서 생존 생계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창작자 예술가로서 존재하기 위한 나만의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경계하는 지점과 한계 지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등등 사전에 주셨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테이블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들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각 예술 장르에서 뭐 창작과 실현과 연구와 기획 되게 다양한 활동 범위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좀 기획과 연구 분야에 좀 한정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예술 경영을 전공했고 자연스럽게 공연예술 현장이나 뭐 시각예술 분야의 그런 현장들에서 일을 좀 시작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기획의 어떤 일들로 예술계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특이하게 그 기획 직군 혹은 예술 매개자들의 어떤 직업 특성들이 조금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를테면 각 예술 분야의 장르들은 연극, 무용, 클래식, 미술, 다원 되게 세부적으로 뭔가 카테고리화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성을 갖도록 뭔가 교육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는데 기획이라는 직군은 사실 뭐 흔히 예술 경영 혹은 문화 콘텐츠 등등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배움을 갖긴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기획 직군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그 직무들은 뭐 프로모션, 작품 개발, 그다음에 계약 행정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왜 기획 직군들은 이런 세부적인 어떤 기획의 그 내용들을 뭔가 이렇게 세분화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현장에나 그냥 떨어져서 그냥 기획이라는 직군 안에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조금 현장에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정책의 어떤 현장이나 아니 예술 경영의 어떤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제가 예술 매개자로서 연구하고 기획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술가들 못지않게 뭔가 이렇게 살아남는 방식들, 생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획 직군 같은 경우에도
그 공연이 만들어지거나 전시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문화예술의 행사가 이루어질 때 그 총 예산 안에 그냥 기획의 어떤 직군으로 인건비를 받거나 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창작 지원금 안에에서 뭔가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그 예술 현장에서 얼마나 그 수많은 그 세분화된 기획 직군들을 무리 없이 잘 소화해내는가가 결국에 다음 작업과 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때, 저 사람 한 명으로도 다 일을 잘 하시더라. 저분 또 한 번 같이 일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홍보도 해야 되고, 티켓도 팔아야 되고, 계약도 진행해야 되고, 현장 운영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또 기획서를 써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기획이라는 직군 하나에 한 명이 그냥 모두 이렇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만연하게 자리 잡아 있는 이 상황이 조금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술 매개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사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그냥 시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겹치는 시기가 있더라도 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다음 프로젝트 때 또 뭔가 이렇게 섭외되고 같이 일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그냥 주어지는 일을 되게 무리하게 막 그 시기가 겹치더라도 좀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 같은 좀 삶의 형태를 보이는데, 뭐 이게 뭐 저만의 어떤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하면 방식이겠고, 좀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는 좀 교육제도 안에서도 뭔가 기획이라는 직군의 전문성을 좀 더 이렇게 개발하기 위한 좀 교육 시스템의 어떤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 직군 안에 뭐 홍보나 프로모션이나 약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좀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수행하기 위한 좀 그 전공 영역별 혹은 기획 직군 안에서의 세부 트랙 같은 것들을 정해서 뭔가 좀 이렇게 교육에서 이것들을 좀 가르치거나, 혹은 현장에서도 아무리 예산이 적다곤 하지만 그 섹션을 분명히 나누어서 좀 이렇게 기획 직군 안에서도 다양한 직무들을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별해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 현장의 어떤 환경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소규모 예술 단체나 이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직군 혼자 혹은 두 명이 이 모든 행정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 이렇게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기획직군이나 매개자 입장에서는 한계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연주자로서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좀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같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마 음악의 영역에서 특히 어떤 그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형적인 그런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수련 기간과 생애적인 그 시기가 저만 해도 6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한 그 악기를 터득하고 연주자로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모든 훈련을 그렇게 한 시간을 오랫동안 가진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비로소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연주자만 자기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되는 건 정말 극소수의 뭐 세계 투어를 다니는 정말 극소수의 연주자만이 그런 삶을 살고,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연주와 교육을 병행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아니스트와 피아노 선생님 어떤 이런 것이 이 영역에서는 항상 같이 있는, 그게 이제 경계가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거를 아까 정현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좀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게, 이 우리가 전체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뭘 배우고 이제 그것이 현장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제 그것이 지금 어떤 현실적인 그 기관으로 보면은 어떤 대학에서 그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경험을 쭉 이제 해오고 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술 전공인 학과들은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서 학과 자체가 폐과가 되거나 이제 어떤 다른 조금 융합학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술 전공을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릴 때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어느 단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로 살아남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냥 그 예술가가 되는 거는 당연히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감수하고 대학에 온 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예술가로서 설 수 있는 장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지금 대학에서는 거의 예술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이제 모집되지 않고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이게 지금 어떤 생태계의 어떤 붕괴의 좀 가장 좀 핵심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면 그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져서 나갈 수 있고 또 대학을 오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은 또 어떻게 무엇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예술 생태계 안에서 그래서 이 예술 생태계에서 교육 제도나 교육 기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조금 부연하고 싶은 게 이제 아까 이제 정 의원님은 기획의 분야에서 이제 어떤 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화예술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술 전공 학생들도 어떤 뭐 기획이나 행정에 관련한 어떤 그런 교과목을 수행함으로 해서 어떤 국가에서 좀 그 이제 자격을 같이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공에 할애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축소되었어야 하고 어떤 전체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 수요나 어떤 그런 어떤 대학의 시스템 안에서 그걸 조정하는 거에 굉장히 무리가 있고 지금 이제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기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실기 그러니까 자기가 실현자로서의 어떤 수련을 하는 그런 전공을 가진 경우에는 기획과 행정과 굉장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대학을 준비하는 시간과 대학에 와서 그다음에 대학 후의 시간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좀 장치들이 너무 전무하다. 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맞아요. 듭니다. 그 과도기에 네. 너무 허들이 높기 네, 때문에 네.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랑 도훈님이랑 이제 신진 예술인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취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진짜 예술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시작하려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뭐 첫 전시라든지 뭐 첫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났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비예술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올해부터 예비예술인이라는 그 키워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9세 이하의 그런 청년들을 예술계에 좀 더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 말에 결과 공유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거기에서는 주로 예술 근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예술력도 있을 수도 있고 정보력이나 협업력이나 아니면 자립력 이렇게 네 가지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팀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실전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나 좀 작업하는 방법 위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주제나 아니면 문제의식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주제를 갖고 와.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건드려봐.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봐. 딱 이 정도의 프로세스로 그걸 계속 한 몇 년 동안 반복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계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사실 예술을 한다는 게 작업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보여줘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프로모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그 작업을 위한 글을 쓰는 일들도 필요하고 협업을 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뭐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그거 외에도 뭐 후원이나 아니면 개인 작업을 위한 수익 창출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병행한다든가 어떻게 병행해서 해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다 없는 일처럼 대학에서는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너가 그냥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면 다 어떻게든 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퉁쳐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실현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학교가 교육의 좀 끝이 아니라 대학원을 가야 또 인정을 받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을 가지는 않았거든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어서 대학원을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 외의 것들이 필요했어요. 아까 이렇게 좀 나열한 것들이 사람들이랑 뭐 소통하는 법이나 아니면 자생하는 법이나 좀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그런 정보들이 좀 필요했고 그거를 또 그 프로젝트에서는 같이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좀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대학에서는 저는 살아남는 법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점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보통 본인이 좀 더 공부하고 더 깊이 연구하는 쪽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뭔가 주입하거나 아니면 배우는 것만으로는 작업이 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뭐 예비예술인 프로젝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각 그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행사나 기획이 있으면 좀 참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사실 그 예술 생태계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것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도 되게 모호하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했을 때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기 이 정글 같은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어떤 대학의 문제도 좀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저는 진짜 맨땅에 헤딩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누가 어떻게 보라 이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심지어 저는 또 지방 출신이고 그래서 아는 그런 선배들도 없어서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오디션. 그렇게 봐서 그 다음에 뭐 우연히 된 그 공연이 발판이 돼서 또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확장해 나갔던 거지. 그 전에 누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제시도 없었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시스템이 있고 극장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만큼 돈이 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원서를 써서 지원금이 되지 않으면 공연을 못하는 구조가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작업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좋은데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가 좀 제시되면 좋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계속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생태계라는 그런 주제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연결망 그리고 매칭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에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특화해서 기획자가 있다면 그 기획이나 경영, 예술 경영 분야에 그 많은 기획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실현자나 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그런 부분까지 소화하지 않으면 예술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어떤 매칭이 잘 된다면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좀 그 지점을 굉장히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고 밴드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우연히 뮤지컬 한 편을 보게 되면서 그게 이제 박수도 받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러니까 아 나의 내 길은 저 길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울산광역시가 고향인데 거기에는 연기 학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배울 수 있지? 라고 해서 무작정 찾아간 곳이 지방 극단이었고 그래서 데뷔가 되게 빨랐어요. 고3 때 데뷔를 이미 해버렸어요. 울산에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극단 시스템을 처음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저희가 모든 걸 다 자급자족 했었어야 됐어요. 심지어 밥도 해 먹었거든요. 그 지하 연습실에서. 그러니까 뭐 의상도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만들고 뭐 무대 세트도 저희가 막 버려져 있는 거 주워 와서 만들고 막 이런 모든 걸 다 자급자족 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어떤 그런 지원금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들 거라는 거를 시작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연출 작업도 하고 드라마터그 작업도 하면서 이제 어떤 리더라는 자리에서 이제 팀을 꾸리게 되는데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배우 캐스팅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크리에이티브 팀을 어떻게 꾸리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단가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저도 이제 청년이 끝나가는 그 지원서에 끝나가는 시기가 됐는데 저희 같은 청년팀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은 적고 그런데 그 크리에이티브 팀들의 단가는 정해져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무대를 계속 비우거나 빈 무대로 하거나 아니면 배우들의 의상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 되면 제 페이를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금이 있을 때 만약에 지원금이 안 받아지면 제가 페이를 못 가져가거나 아니면 아예 작업을 못 하거나 내 크리에이티브 팀이나 배우들에게 페이를 줄 수 없는데 이걸 작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같으면 지금 정말 20대 때 20대 초반 막 중반 이랬을 때는 야, 뭐 그냥 무대에 서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버스비도 못 주는데 공연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하게 되면서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꾸리고 잘 다져서 좋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잘 설계를 해서 지원서를 내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두 작품 무조건 만들자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점점 또 한편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소재와 이슈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했는데 올해 지원서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보강해서 다음 해에 다시 내려고 막 뭐 혼자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동시대성의 이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올해 잡은 주제가 이 내년에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또 소재를 잡고 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마음이 좀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크리에이티브 팀을 제가 아무리 친한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으쌰으쌰 하는 팀을 꾸려놔도 그 친구들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다른 걸 해야 되고 언제까지 제 지원서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기획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최대한 모든 페이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정산하고 제가 기획하고 제가 프로모션 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죄송할 일이 없고 정말 훌륭하신. 저는 너무 기획자분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연출이나 드라마틱으로서 작품에만 이렇게 몰입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의 가장 큰 게 인건비 줄이는 거. 다른 거에도 투자하기 위한 어떤 거.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공연의 퀄리티가 사실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한 명이고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근데 줘야 되는 돈은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사실 이걸 어떻게 버티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난 배우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마음보다 이제는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부딪히다 보니 그런 꿈을 가지고 올라오는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도 사실 잘 점점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 좀 여기서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자본이 우리 예술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정부가 주는 그 예산안에 우리가 그 모든 걸 맞추게 되는 맞아요. 그런 구조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술을 하고 싶은 그 동기 자체를 굉장히 좀 잃어버리게 만드는 네. 어떤 그런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거기 매달려야 되는 지금 딜레마에 우리가 다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세상에 그 한편에서는 천문학적인 그 이윤을 내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그런 분야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돈들이 좀 이쪽으로 오면 안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그래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에 정책과 기획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의 자본이 필수적인 요소라면 정말 예술가들이 굉장히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런 어떤 그런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향을 좀 모색해 보는 어떤 전문 분야가 있는 거 그런 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네.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세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다 도맡아서 하는 게 정말 작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인건비는 조금 받지만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그 환경 안에서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간 하나의 공연이 정말 좋은 퀄리티를 낳는다라는 경험, 이거를 사실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험을 갖게 도와주는 게 저는 예술 지원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창작 지원금을 줘서 알아서 써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개인 인건비를 제한하고,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의 20%만 대표자 인건비를 쓸 수 있어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냥 너 돈 많이 가져가지 마 이게 아니라 너가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다른 부분을 잘 배분해서 누가 소외되거나 적은 인건비로 공연을 만들어서 이게 계속 뭔가 악순환을 만들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그 중에 그 예산을 잘 분배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선에서 충분히 그 지원금을 활용해 라는 사실 정책의 언어가 숨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작품을 더 잘 만들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인건비를 보장한다는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답습하게 되면 자꾸 지원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불신과 이런 것들만 생겨나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처음은 약간 내가 너무 적은 페이로 이 공연을 한다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작지만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창작을 한다는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예술 지원의 그 선순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현실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뿐만이 아니라 뭐 극단이나 어떤 단체나 있으신 분들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되게 중복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지원 사업의 안에서 창작을 하거나 공연을 올리거나 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차치하고라도 내가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잘 닦아놓고 그 첫 경험을 정말 잘 수행하고 한다면 좀 앞으로도 그 정책의 언어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 가면서 예술 지원을 좀 계속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이번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예술과 예술 생태계였어요. 살아오면서 어떻게 예술인으로 정체하게 되었는지, 어떤 요소들이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예술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지점, 그리고 한계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등 좀 골고루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이러한
라운드 테이블 같은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